하루 방문자 20만 명이 들어오는 블로그를 만드시는 걸 꿈꾸시고 계신가요? 그걸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는 챗GPT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챗GPT를 쓸 때 두 가지가 가장 걱정이 됐었어요. 첫 번째는 챗GPT를 써도 상위 노출이 잘 될까? 두 번째는 챗GPT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같은 주제로 글을 쓰면 유사 분석가 돼서 글 누락이 되는 거 아닐까? 또는 네이버가 AI가 쓴 글이라고 인식해서 저품질을 주는 건 아닐까? 저는 이 고민을 가지고 30개의 블로그에 약 1년 동안 챗GPT로 상위 노출과 저품질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챗GPT를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저품질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상위 노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챗GPT로 상위 노출이 가능할까요? 챗GPT란 무엇인가? 이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자면 대화형 인공지능이고요. 2022년 이후에 진화 과정이 빠르게 변하면서 현재 2025년에는 정말 사람이 쓴 글보다도 더 사람이 쓴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좋은 글을 제공해주는 챗GPT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의 핵심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업무 효율성 향상. 두 번째, 학습 도구로서의 가치. 세 번째, 창작 능력 확장입니다. 업무 효율성은 반복되는 작업이라든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다국어 번역까지 이런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학습 도구로서의 가치는 개념적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복잡한 주제를 좀 더 잘 설명하거나 맞춤형 학습 자료, 질의응답을 즉시 제공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작 능력 확장입니다. 글쓰기 영감 제공, 컨텐츠 구조화, 다양한 스타일 적용, 시각, 영상, 컨텐츠 생성, 코드 작성 지원 등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하려면 프롬프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명령 프롬프트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100%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명확한 지시가 핵심이고요.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맥락을 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요금제 비교입니다. 챗GPT는 프리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프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하루 사용량에 제한이 있고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지만 초보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는 월 $20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고급 웹 검색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4.5라든지 아니면 3.0 버전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프로는 월 $200 이상의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소라 고화질 영상 생성 등 풀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AI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난 어떤 걸 먼저 사용해야 될까요? 챗GPT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무료로 먼저 사용해 보시다가 이 기능을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 어떤 효율성이 체감될 때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을 때 이걸 좀 더 빠르게, 좀 더 대량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이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챗GPT는 무료 버전으로 기본 기능 탐색 그리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업무나 학습에 정기적으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측정해 보시고요. 효율성에 체감되고 내가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또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좀 더 답답하신 분들은 그리고 AI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프롬프트는 총 6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입니다. AI에게 무엇을 시킬 것인지 명확히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대부분 동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요약해줘, 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해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글을 생성해줘처럼 동사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한 문장으로 핵심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요약해줘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맥락입니다. 배경 제약 사항에 대해서 환경 등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요. 나는 80kg 고혈압 남성이야. 집에서 할 운동 루틴을 찾고 있어처럼 맥락을 잡아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시입니다. 원하는 결과물의 샘플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요. 텍스트나 표, 그 다음에 링크,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한 다음에 이 포맷 그대로 작성해줘, 또는 다음 형식으로 이 내용들을 작성해줘처럼 포맷이나 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 구성 요소는 페르소나,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어조입니다. 페르소나는 AI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직업이나 경력, 전문성 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캐릭터나 실제 인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부터 10년차 물리치료사야. 이런 식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시각에서 글을 써야 하는지를 지정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답변의 구조와 형태를 지정할 수 있는데 목록으로 만들어줘, 표로 만들어줘, 제이슨 아니면 뭐 HTML, 마크다운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결과를 제공하라고 할 수 있고요. 스타일을 강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로 만들어 주는데 제목은 굵은 제목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섯 번째는 어조입니다. 말투와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친근하게 아니면 전문적인 전문가 또는 구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하게 동기부여하는 톤으로 글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정리해보자면 총 6가지인데 작업, 맥락, 예시, 페르소나, 형식, 어조이고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게 되면 혼란이 최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블로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좀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는 5대 고급 테크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퓨샷입니다. 질문과 함께 예시 몇 개를 답안을 보여주면서 AI가 내가 원하는 형식, 톤, 길이를 학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언제 쓰면 좋으냐면 이미 잘 나온 참고 답안이 있거나 내가 벤치마킹하고 싶거나 내가 따라하고 싶은 포맷을 재현하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인 오브 쇼츠입니다. 생각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는 건데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AI가 추론 과정을 글로 써가면서 답하게 해서 오류를 그만큼 줄이고 논리를 강화시키는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수학이나 일정, 전략, 설계처럼 근거가 중요한 작업에서 매우 유용한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로샷 체인 오브 소츠인데요. 예시가 없이도 단계별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예시를 줄 시간, 토큰이 없을 때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 줄로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급하게 답이 필요하지만 정확도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런 프롬프트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롤플레잉입니다.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요. AI에게 넌 10년차 이상 현지 가이드야,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씌워서 배경 지식, 문체가 그 역할에 맞도록 만드는 기법인데요. 특정 전문성을 살린 답변이나 캐릭터 대화가 필요할 때 상당히 유용한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휴머나이즈인데요. AI를 동료처럼 대하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재요청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던지면서 좀 더 원하는 품질로 다듬어가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건 일명 돌려깎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초안, 수정, 완성까지 계속 돌려가면서 결과물을 정교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최종 명령 프롬프트로 다시 정해서 만들어 두면 나중에 훨씬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프롬프트 5대 고급 테크닉을 다시 요약해보자면 퓨샷은 샘플을 줄 테니 따라해, 이거이고요. 체인 오브 쇼츠는 생각 과정을 보여줘. 제로샷 체인 오브 쇼츠는 예시 없이도 단계별로 네가 사고해서 글을 작성해봐. 롤플레잉은 넌 지금부터 전문가야, 전문가 모드로 글을 작성해줘. 휴머나이즈는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5가지 상황에 맞춰서 섞어 쓰면 같은 모델이라도 답변의 품질이 체감적으로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이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처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만들 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한 문장으로 명확한지, 배경과 제약을 충분히 제공했는지, 핵심 요구사항이 구체적인지,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AI 역할이 선명히 부여됐는지, 예시와 포맷이 구체화되었는지, 어조와 분위기를 지정했는지, 원하는 결과물 형태가 명확한지, 그리고 첫 응답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명확하게 피드백했는지. 이 명확하게 피드백이라는 게 잘 모르겠으면 예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을 그대로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5회에서 10회 정도는 수정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한 10회까지는 계속 수정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결과를 만들 때 대화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최종 프롬프트를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그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자, 그럼 네이버 블로그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4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상위 노출 중인 글들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 글들을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건데 형태소를 분석하고 그 상위 노출 중인 글들, 키워드를 분석하고 스타일을 분석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네이버에서 글을 쓸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이니까 여름에 가장 많이 드시는 수박에 대한 주제로 수박 고르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트를 운영하시거나 과일을 판매하시는 분들 또는 수박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키워드가 도움이 되겠죠. 수박 고르는 법이라고 먼저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 중인
블로그들에 들어간 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챗GPT에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챗GPT에 붙여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명령 프롬프트고요. 이거는 제가 원고를 계속 수정하지 않고 1차 내용 명령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처음에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걸 같이 보여드리려고 완성된 명령 프롬프트보다는 처음 한 번 한 명령 프롬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페르소나랑 롤플레잉 명령 프롬프트를 만든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수박 품질 관리 전문가로 신천지의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서 근무하며, 그 다음에 뒤엔 좀 이상하죠? 네이버 SEO 코치까지 겸하고 있는 블로그 컨설턴트야. 이거는 제 명령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수박 관리 전문가 내용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작업 태스크 이런 것들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했던 명령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용 적은 거지, 이걸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제공하는 상위 12 네이버 블로그 원문을 분석하는데 형태소, 빈도표, 그리고 핵심 키워드, 연관 키워드 리스트, 글 전반의 문체, 포맷, 카테고리 구조를 표 형태로 추출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위 분석을 바탕으로 좋은 수박 고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네이버 로직 2025년 7월 기준과 중복 페널티, 이거는 유사문서죠. 모두 회피하면서도 상위 노출 패턴을 갖춘 새로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 그리고 글자는 1200자에서 1500자인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 시켜줘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글자 수는 이렇게 한번 좀 더 구체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글머리 서두죠. 클릭률 높은 소제목을 포함해라. H3, H2, H3인데 이거는 HTML이기 때문에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후킹 문구라고 써볼게요. 본문 키워드는 여기에 지금 저도 놓쳤었는데 메인 키워드가 빠져 있습니다. 그쵸? 메인 키워드 수박 고르는 법을 자연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워드프레스를 하시는 분한테 자연 분포라는 게 내용이 맞고, 제가 네이버 SEO 알고리즘에 맞추라고 했는데 이 지금 챗GPT가 네이버 SEO보다는 워드프레스 SEO에 더 맞춘 거죠. 그래서 자연 분포라는 내용보다는 7회라고 저는 고정을 하겠습니다. 7회 자연스럽게 포함 이렇게 하고요. 만무리는 이제 댓글 유도 문장을 삽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진짜 수박을 판매하는 과일 가게 사장님이라고 하면 연락처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댓글 유도가 아니고 전화번호 유도, 연락 유도, 그리고 연락 번호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땡땡땡 이런 식으로 유도 문장을 삽입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맥락인데요, 목표 플랫폼이죠. 네, 저희가 쓸 플랫폼이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 쓸 거다. 그리고 최근 검색 알고리즘 특징은 EAT 강화, 유사 문서 감점 강화, 멀티미디어 활용 과점.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메인 키워드 자연스럽게 노출. 그리고 내가 블로그가 신규 블로그라고 가정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은 표절률 10% 미만, 문어체는 60% 이상 따라하고, 구어체로 40% 나머지 정리를 하고, 형용사는 남용을 자제하고 이모지는 3개 이하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활용하면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정리하면 형용사 남용 자제라는 키워드보다는 네이버 금치어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전 이거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것만 간단하게 보자면, 최고, 베스트, 추천 이런 키워드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거든요. 추천이라는 단어는 사용 금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깎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시입니다. 예시는 지금 이거는 명령 프롬프트가 좀 이상하게 됐죠. 아래 수박 고르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소제목이 있기 때문에 소제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어조, 지시, 뭐 제목은 이런 이미지로 시작해라, 아니면 본문에 뭐 수박 이거 1회만 넣어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어조는 친근하지만 전문가다운 확신 톤으로 글을 작성해라. 최종 결과 앞에 봤듯이 최종 글 시작, 끝엔 최종 글 끝 삽입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제 내용인지를 체크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추론 지시를 볼게요. 추론 지시가 좀 중요해서 이건 조금 더 딥하게 보자면, 아래 순서대로 단계별로 생각해서 과정을 써주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스크랩트한 내용이 있죠. 아래 순서대로
스크랩트한 내용을 단계별로 분석한 다음 글을 작성해줘. 네, 형태소 분석, 키워드 클러스터링, 경쟁글 패턴 도출, 중복 회피 전략 수립, 최종 글 작성인데 이 추론 지시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반복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 및 피드백을 반영할 준비인데 이거는 결과를 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입력하셔도 돼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이 명령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가 추가라고 하는 거죠. 추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적습니다. 아래 본문 스크립트 내용을 거의 참고하지 않은 느낌이야. 좀 더 키워드와 형태소 분석을 집중해서 상위 노출되도록 글을 작성해봐. 저는 그리고 상위 노출의 조건도 구체적으로 적거든요.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되려면 키워드를 뭐 7번, 이 본문에 메인 키워드를 7번 이상 넣어야 된다. 그 내용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밑으로 빼겠습니다. 밑으로 빼고 입력 데이터 여기다가 이제 그 스크립트한 글 10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렇게 협업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깎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글을 작성하는 게 좋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노출 조건을 구체화시켜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GPT가 지금 명령 프롬프트를 보신 것처럼 구글 SEO는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SEO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상위 노출 조건을 먼저 말을 해줘야 되겠죠. 네이버의 상위 노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한 다음에 메인 키워드 이거는 글자 수에 따라서 메인 키워드를 얼만큼 많이 쓰는지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데 보통 저는 7회라고 적습니다. 메인 키워드 7회 이상, 서브 키워드 2회로 할게요. 2회 이상.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1500자에서 2500자. 스크립트 글들의 평균 글자 수를 참고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태그 5개, 메인 키워드, 그리고 서브 키워드, 그리고 스크립트 글들 중 가장 많이 중복해서 활용한 태그 3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브 키워드가 2개니까 2개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하나, 둘, 셋, 서브 키워드 2개니까요. 그렇죠? 2개, 그 다음에 스크립트 글들 중 가장 많이 중복해서 활용한 태그 2개를 찾아서 5개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수박 고르는 법이란 키워드는 검색량도 워낙 많고 경쟁도 심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의 경우에는 서브 키워드가 오히려 순위를 더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서브 키워드를 쓰신다고 하면 2회나 3회 정도까지만 쓰시고 너무 더 많이 쓰시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 어떤 게 메인 키워드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잘 조절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 상위 노출 조건에 대한 명령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더 아시는 만큼 자세히 쓸수록 그걸 더 잘 맞춰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참고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수정하는 돌려깎기 내용까지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용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이 영상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이 네이버 블로그를 글 쓰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쉽게 글을 쓰시면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계속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